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 사연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만 몰랐던 어린 시절 엄마와의 이별, 그리고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고 컸는데 바람나서 나간 엄마가 알고 보니 동생만 낳은 새엄마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나가자마자 폐인처럼 술만 먹더니 엄마를 찾아온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나가버리셔서 급하게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노름을 하셨는지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아버지 빚 때문에 넘어가 버려서 저는 고모 집에 맡겨주고 동생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으로 맡겨졌어요. 가족이 많은 고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고모네는 딸이었고 아들만 셋만 있다 보니 다들 복장이 너무 자유로웠어요. 여기저기서 훌러덩거리는 사촌 오빠들과 사촌 동생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고모 집에는 제가 따로 쓸 방이 없어서 거실을 나눠서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처음엔 저에게 사촌 동생 방을 주셨는데 셋이서 하도 싸워서 결국 제가 거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얹혀 살다 보니 저는 친구들과 노는 곳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고모가 아침에 못하고 나간 설거지며 빨래를 돌리며 청소기를 밀어야 했어요. 처음엔 고모가 냅두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당연한 듯 안 해두면 짜증을 냈어요. 어느 순간 그 일은 완전히 제 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고모가 나중에는 저에게 다 큰 새남자의 속옷까지 빨게 했어요. 사촌 동생은 제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모부나 오빠들 거는 너무 싫었어요. 거기에다 고모가 나중에는 모임 있다고 눕고 하더니 저녁 시간대를 완전 자기 취미생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다녀버리고 고모 식구들을 저에게 책임지게 했어요. 저는 저녁 준비까지 제가 담당해야 했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면서 가족은 다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거야 말을 하더니 저에게만 다 시키더니 좋은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갈 때는 자기들끼리 다니더군요. 가족끼리 외식 갈 때 가자고 해도 가지 않을 텐데 저에게 비밀로 하고 가는 것이 조금은 서운하더군요.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싫었지만 제가 갈 곳이 없었기에 저는 참아내야 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모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공부를 고등학교까지만 가기를 바랬어요. 고모네가 못 사는 집도 아니어서 어린 마음에 조금 염치는 없지만 신세지고 나중에 다 갚아드릴 생각에 대학도 꿈을 꾸었는데 포기를 시키더군요. 저는 고모한테 사정을 했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은혜 갚겠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염치 좀 있으라고 하면서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모가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모부의 이상한 행동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3이 되고 나서는 지나친 고모부의 스킨십이 문제였어요. 자꾸 옆구리를 찔러대고 뒤에서 저를 안기도 했습니다. 고모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가족들의 눈을 피해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물이 먹고 싶다고 부엌으로 와서는 저의 머리를 자꾸 쓰다듬었어요. 하지 말라고 한번 화를 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뻐서 그러는데 이상한 애라고 하면서 애가 정이 없다면서 부엌에서 나가더군요. 그걸 고모가 들었고 그전에는 여러 번 고모부가 저에게 들러붙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고모는 그때도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갈 데 있으면 당장이라도 나가던가 전 갈 데 없으면 졸업하면 바로 나가라고 했어요.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에 대한 마음을 접고 갈 곳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고모 집에 가고 나서부터는 고모부는 술을 먹고 온 날은 소파에 누워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땐 고모 아들 막내가 저랑 같이 있어줘서 별일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고모부가 새벽에 술이 엄청 취한 상태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고모부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고모부가 부담되고 싫었던 것은 아버지한테도 받아보지 않은 스킨십이었기에 지나치게 스킨십을 하는 고모부가 부담되고 싫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고모부가 상상도 못한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잠결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순간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진짜 옆에 있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려 하자 저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바로 쫓아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목소리가 고모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모부가 제 다리를 만지더니 저를 강제로 눕혔어요. 저는 당장 쫓겨나더라도 소리를 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모부 주요 부분을 발로 차자 아픈지 제 입을 틀어막은 팔의 힘을 빼는 순간 팔을 사정없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깨물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어서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기 밝은 고모는 분명 들었을 텐데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얼른 도망치려고 하는데 텐트이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분이 순간 제 머리채를 잡아서 또 붙잡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발로 차고 소리치자 거실에 불이 켜졌어요. 놀란 고모부는 어떠한 소리도 없이 숨죽여 있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그 텐트 안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촌동생이 불을 켜줬더군요. 민우는 저를 보고 누나 무슨 일이야 꿈 꿨어? 하고 물었고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마워 하고 있는데 방에서 고모가 나왔어요. 순간 저의 모습을 보더니 고모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 제 뺨을 치더니 너 어디서 누구한테 꼬리를 친 거야? 어린 게 벌써부터 너 배는 게 없어? 하고 저를 마구 때렸어요. 민우가 고모를 말리며 엄마 누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며 울더군요. 고모는 텐트 안에 있는 고모부를 잡지 않고 대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텐트 안에서 그놈은 꼼짝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고모는 민우한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치면서 한다는 말이 너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닌데 너 아주 앙큼하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지면서 달려들었어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고모는 알지? 저 인간이 사람도 아닌 거. 제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저런 자식도 남편이라고 같이 사냐? 그래 나간다. 그동안 더럽게 고마웠다. 근데 그거 알아? 고모 참 불쌍하다. 그래 잘 살아봐라.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내가 볼 거야. 하고 저는 짐을 풀지 않고 항상 옷을 정리해놓은 캐리어와 책가방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거실에 불이 꺼지더군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고모 집은 조용했어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많이 울었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버스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힘내라고 하시면서 너무 어려서 지금 일이 힘들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이 또한 다 지나간다며 힘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아저씨가 제 손에 사탕 한 움큼을 주시면서 너무 힘들 땐 달달한 사탕 하나 입에 물면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인사를 연신하면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하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제 말에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말을 참 잘하네. 보니까 잘 살겠어. 인상도 좋고 복도 많아 보이네.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딱 봐도 알아. 좋은 일 있을 거야 학생. 하셨어요. 저는 버스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너무 슬퍼해서 솔직히 나쁜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나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러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할머니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자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는 저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저를 태우러 와줬어요. 저는 친구에게 같이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지낼 수 있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친구 엄마가 먼저 아줌마 이혼해서 우리 집 남자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하더군요. 이혼을 너무 쿨하게 말하시는데 친구한테는 친구 같은 엄마 같았어요. 친구 엄마가 그러더군요. 애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줌마가 일이 늦게 끝나면 늘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사실 친구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조만간 이혼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셋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나오는데 고모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학교로 다시 들어갔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서 고모가 학교로 오게 했어요. 고모가 학교로 오자 그때 고모부란 인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모한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한다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고모는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더군요. 고모부가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돈줄이라고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애들 키우고 취미생활 즐기려고 그냥 참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늘 친구와 붙어 다녔습니다. 괜히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친구와 있을 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 엄마는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가끔 친구랑 도와주러 가면 지인들에게나 상가 사람들한테 저를 다 소개해주면서 딸 하나 더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아프다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별일이 없었기도 해서 저까지 도태하지 않고 그러라고 하고 수업 다 마치고 교실에서 애들과 나오다 혼자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원래는 친구 집에 가려면 지름길과 친구 엄마가 하는 가게를 거쳐가야 하는 큰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뺑 돌아가야 해서 친구 집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쎄한 것이 느낌이 안 좋아서 저는 지름길보다 안전할 것 같은 큰 길로 갔어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 돌아봤는데 그때 고모부가 제 팔을 잡고 저를 끌고 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바로 쫓아나와 다행히도 끌려가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사장님은 그놈의 뒷목을 잡고 너 먹고 하면서 잡으니 그놈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면서 내 딸 내가 데려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사장님한테 말하자 사장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 나와보셔 하면서 이놈이 진숙 누님 딸을 자기 딸이라고 하고 데려가네 하고 소리치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마구 달려나왔어요. 그러자 이놈이 놀랐는지 제 팔을 놓더니 뭐냐고 하면서 그냥 도망가려는 거 상가 사람들이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진숙 누님이란 분이 누군가 했더니 친구 엄마였습니다. 상가협회 회장이었던 친구 엄마는 이 동네 토박이였더라고요. 그러니 친구의 엄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상가는 시장터와 비슷해서 떡집에서 나온 아줌마가 더 흥분해서는 맞다 진숙 언니 딸내미네. 그런데 사장님 어디 갔다니? 전화해봐. 하자 채소가게 아줌마가 큰애 아파서 오늘 일찍 들어갔는데 누가 전화 좀 해줘봐 하면서 그놈을 경찰이 오기 전까지 잡고 있었어요. 그놈은 저를 보고 너 운 좋은 줄 알아 하자 족발 사장님이 뭐야 이 자식아? 어디서 납치를 하려 해? 너나 걱정해 임마 하자 그놈은 당신들 가만 안 둔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런 놈은 나라밥도 아깝다고 하면서 혀를 찼어요. 경찰서에 제 소식을 듣고 친구 엄마가 달려왔어요. 놀란 아줌마는 저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저를 안아 안심시키면서 그놈을 마구 뭐라 하고 있을 때 고모가 오더니 저의 머리채를 잡더니 흔들었어요.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자 친구 엄마가 고모 머리카락을 양손을 이용해서 돌려서 잡더니 양손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싸움 좀 하신 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고모가 너 뭐야?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하자 친구 엄마가 얘 내 딸이다. 왜? 너는 뭔데 어디서 짜리몽땅한 게 나타나서 누구 딸을 잡아? 하자 딸? 미쳤나 이 여자. 야 얘가 왜 네 딸이야? 내 조카인데. 하자 아줌마가 고모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밀면서 아 그래? 넌 고모라는 년이 조카도 못 지키냐? 저런 상도덕도 없는 인간이랑 왜 사냐? 네 남편 정가 있는 놈인 거 알고나 있냐? 하는데 고모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고모부란 인간은 남 등쳐서 사기치며 돈 벌고 있었더군요. 저는 친구의 엄마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친구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큰절까지 했어요. 너무나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저는 친구와의 인연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되려 저에게 무사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마웠던 것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사실 제 친구가 아빠랑만 살다가 고1 때 전학을 왔는데 제가 친구가 되어주었거든요. 서로 닮은 점이 없는데도 금방 친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힘들어하는 딸이 밝아져서 왜 그런가 하다 저와 친하게 지낸 것을 알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에 은혜 갚을게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 때 이별한 엄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세상에 아줌마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걸 알게 된 것은 아줌마가 동창회를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자랑을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랑 너무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놀라더랍니다. 저희 친엄마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친구분이 저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자 바로 전화와서 저의 이름을 물었다고 해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면서 아줌마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 얘기를 해주면서 제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는 다음날 아줌마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처음으로 봤는데 정말 저랑 너무 닮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오열하셨어요. 너무 울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괜히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할까봐 참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따로 있는 거 알았어?
하고 물었어요. 저도 너무 울어서 말하기 힘들더군요. 저는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을 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집을 나가서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니까 엄마가 엄마야 왜 그래 남처럼 요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태희 많이 놀랐겠다. 미안해 널 포기하지 않으려고 숨어도 보고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강제로 엄마를 끌고 가서 가뒀어.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서 나중엔 병원도 다니면서 너를 만날 날만 기다리며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너의 아빠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안다고 해서 엄마는 너에게 갈 수 없었어. 하시면서 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해서 지금 제 동생들이 둘이나 있다고 했어요.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애들이 어리다고 하면서 애들이 저를 보면 무척 좋아할 거라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괜히 엄마 앞에 나타나서 엄마가 곤란해지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아신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엄마의 과거를 다 아시고도 사랑해 주셨다고 했다네요. 나중에라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데려오자고 했답니다.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저는 선뜻 가겠다고 말을 못했어요. 엄마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오는 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줌마는 저희가 얼추 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기다리고 있다가 오셔서는 제가 편안한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따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엄마는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친구 집에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동안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새엄마, 동생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괜히 제 얘기해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까지만 친구 집에 있기로 했다고 하니 엄마는 대학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엄마를 만난 첫날인데 물어봤어요. 엄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고 오신 모습을 봤는데 값비싼 차에, 옷에, 가방에, 신발에 엄청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실은 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면서 당연하지 태희야. 엄마 돈 많아. 충분히 보내줄 수 있어. 엄마 그 정도 능력 있어.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힘들면 집을 구해줄 수도 있어.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니 혼자 사는 걸 못할 것 같았어요. 그냥 기숙사 가면 된다고 하고 다른 조건은 거절을 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면서 엄마는 또 많이 우셨어요. 다시 또 보자고 하면서 연락하라고 번호도 주시면서 다음엔 동생들과도 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와서 아줌마에게 엄마랑 나눈 대화를 다 얘기하고 대학도 갈 수 있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고모부에 대한 것을 친엄마에게 말하지 왜 안 했냐고 하더군요. 걱정은 어른 몫이니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친엄마도 아셔야 나중에 행여나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줌마가 대신 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모든 것을 듣고 고모가 저에게 한 것과 고모부가 한 짓을 알고 고모 집으로 쳐들어가서 제가 보는 앞에서 고모의 뺨과 머리채를 짓뜯어 놨어요. 그런 다음 고모 집의 물건들을 발칵 뒤집어놨어요. 마침 애들이 없던 시간대라 고모를 사정없이 잡았어요. 놀란 고모는 저희 엄마를 보고 까무라치더군요. 엄마는 다시 한번 내 딸한테 손대면 그 머리털 죄다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엄마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꼼짝도 못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에게도 이런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는 남자 성인 2명을 부른 후 그놈이 일하는 회사에 가서 그놈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고 당장 제 앞에서 빌라고 했어요. 겁에 질린 그놈이 저에게 빌더군요. 엄마는 그놈의 머리통을 가방으로 한 대 후려치더니 너 평생 밤길 조심해. 너 앞으로 네 인생이 네 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감히 내 딸을. 넌 마지막까지 갔었다면 네 목숨이 이 세상에 없어. 명심해. 앞으로 내 딸 앞에 그림자도 보이지 마. 너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했습니다. 엄마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그놈 고모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만 살자고 애들도 버리고 갔더군요. 고모는 평생 일 한 번 안 하다 지금은 최대한 얼굴 드러내지 않으려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 공부 다 마치고 엄마의 도움으로 유학도 다녀와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다 엄마한테 사업체를 물려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와 아줌마가 친구가 되어서 지금은 여행도 같이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등 돌렸던 인간들이 제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빨대 꽂으려고 하는 인간들, 엄마가 알아서 다 쳐내주고 있어요. 사실 제 남동생과 사촌동생은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2명의 사촌 오빠는 자기 아빠 피가 너무 강한지 말썽을 엄청 부린다고 들었네요. 그게 다 고모의 업보가 아닌가 싶어요. 고모는 2 자식들을 위해 덕을 엄청 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할아버지도 만났는데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셨어요. 저에게도 외가가 생긴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양쪽 다 오가며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아버지 부모조차도 이제는 포기하셨는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면 언젠가는 나타나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어요. 여자만 알고 자식에게 무심한 아버지를 일부러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